자, 질문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배는 중척성으로 승모근의 중량을 거는 건데 승모근에도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른 건데 목적이 승모근 운동이면은 오버헤드 스쿼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국 이제 효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승모근 훈련할 것 같으면은 승모근에 거는 걸 해야지 굳이 이거를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해 가지고 스쿼트까지 동원하면서 승모근의 기능을 돕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질문. 만세 자세로 버틸 때 회전근이 등척성 안정근으로 사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회전근 안정성 강화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회전근개죠.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요. 얘들은 역할이 말 그대로 안정근이죠. 그러니까 뭔가 중량을 쓰는 애들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운동을 막 10kg, 20kg 땡긴다고 해서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얘들은 중량, 이 최대 근력, 힘을 쓰는 애들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회전근개도 마찬가지고 전거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근육으로 통칭을 할게요. 얘들은요. 관절의 안정화를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히 이거를 무게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오베드 스쿼트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은 동작이기 때문에 가동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상급자 운동으로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죠. 뭐 스네치 같은 경우도 상급자 운동이니까. 근데 이거를 기본 운동으로 넣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스크가 터진 경추 동반 추간판 장애 회원님은 요추 후만에 요추가 후만으로 빠져 있어요. 운동을 시키면은 계속 기립근이 계속 아프대요.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지금 증상이 뭐예요? 기립근이 통증, 아까 제가 기립근 통증 뭐로 해석하라고 했죠? 보상작용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나 이런 동작들이 기립근이 계속 과하게 쓰이는 거예요. 물론 요추 후만이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거는 어떤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기립근의 보상작용을 생기게 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계속 기립근이 과하게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기립근 운동시키면 절대 안 되고 약해진 근육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팁만 알려드리자면은 이 뭐 이런 경우는 뭐 99.9% 고관절 문제입니다. 고관절 기능 못하니까 허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대한 기능을 올려야 돼. 근데 내가 어떤 동작을 시키는데 기립근이 계속 과하게 쓰여. 그럼 그 동작은 내가 못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이 과하게 쓰이지 않으면서도 고관절 주변에 근육을 쓸 수 있는 운동을 선생님이 찾아야죠. 그걸 찾는 게 실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찾는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한 방에 못 찾죠. 이거 시켜보고 괜찮은지 저거 시켜보고 괜찮은지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허리에 부담 가지 않는 결론이 이거죠.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고관절 운동. 요걸 찾아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자, 4번 흉추 가동성과 견갑의 위치 안정성과 관련이 있나요? 아주 높죠. 흉추가 잡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흉추와 견갑은 아주 상관관계가 높은데 이거를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흉추만 잡으면 견갑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흉추가 무너지면 이게 무너졌다는 말은 가동성이 될 수도 있고 안정성이 될 수도 있어요. 흉추가 제대로 이렇게 씁시다. 흉추의 기능이 떨어지면 견갑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왜냐? 흉추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갈비뼈가 흉추에 붙어 있잖아. 그럼 갈비뼈도 위치가 어긋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견갑이 갈비뼈 위에 탁 얹어져 있는 앤데 그 제자리에 못 벗어난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견갑 거근에 대한 영상이 아직 없는데, 그쵸? 운동법이나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꺼져 있을 때 따로 운동법이 있나요? 자, 견갑 거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상작용 관점에서는 약간 속근육, 겉근육 관계로 봤을 때는 견갑 거근은 이제 상부 승모근하고 이제 연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의 회전에서도 이제
하방 회전에서 견갑 거근이고 상방 회전에서 상부 승모근이죠. 여기서 이제 회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얘들에서도 뭔가 작동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과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부 승모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 그러면은 견갑 거근을 과하게 쓴다든지 요런 개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견갑 거근을 직접적으로 푸는 거는 잘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셀프로 풀기가 견갑 거근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바꿔 말해서 주변의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이제 상부 승모근을 포함한 견갑 주변의 근육을 정상화시키면요, 대부분 견갑 거근은 정상화가 알아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견갑 거근을 직접적으로 건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너무 빡빡하면은 뭐 풀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견갑 거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견갑 거근 운동을 견갑 거 견갑 거근의 수축 이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고립 운동하듯이 수축 이완 하면 견갑 거근이 기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견갑 거근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뭐예요? 견갑의 하방 회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견갑에 더 넓게 해석한다면 견갑의 어쨌든 회전이란 말이에요. 견갑의 회전이 만들어 주는 게 견갑 거근의 기능이기 때문에 견갑 거근의 기능을 올리고 싶으면은 금비대 운동처럼 막 펌핑시키는 게 아니라 견갑의 회전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수축 이완해서 중량 걸고 펌핑 된다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6번 질문 갑니다. 자, 발목 가동성 운동으로 비복근 가자미근 풀어주고 가동성 운동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발목 가동성이라고 치면은 지금 말씀하신 비복근 가자미근을 풀어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발목의 굴곡 가동성이죠. 그래서 그 굴곡 가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전근들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고, 사실은 발목은 굴곡도 있고 신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굴곡의 가동성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신전이 가동성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움직임마다 달라요. 그거를 구분 지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걸 할 때는 굴곡으로 얘기를 하니까 굴곡 가동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신전근은요 이완이 돼야 되고, 쉽게 말해서. 근데 굴곡근이 수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굴곡근이 힘이 중요하잖아요. 굴곡근이 여기서 뭐겠어요? 정경골근. 얘들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발목의 굴곡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단순히 푸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당겨주는 역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 굴곡 가동성 운동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발목 같은 경우는 근육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관절이 문제인 경우도 꽤 많아요. 요거는 관절 가동성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자, 7번 스쿼트 동작 시 무릎 인대 쪽에서 자글자글 지글지글대는 소리. 괜찮은 건가요? 괜찮진 않겠죠. 이게 소리라는 게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은 통증이 있는 거는 뭐 무조건 안 좋은 거고, 통증이 없는 소리만 난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소리 종류마다 쪼끔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닌데 통증이 없고 별 무리가 없다면은 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소리가 안 나는 범위와 강도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를 범위를 조금 줄이거나 강도를 줄여도 계속 소리가 나면은 소리는 없애긴 해야 됩니다. 없애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맨몸 스쿼트 정도는 사실 소리 나도 별 상관없거든요. 근데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량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8 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오버헤드 스쿼트로 평가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오버헤드 스쿼트 자체가 그 무거운 걸 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만세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오버헤드 자세가 아예 안 나오니까 이건 아예 평가 자체를 못 하는 거고, 뭐 저는 예전에 CS를 했을 때 아마 10 년도 넘었는데 거기서는 오버헤드 스쿼트로 하고 FMS에도 그 오버헤드 스쿼트로 평가를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오버헤드 스쿼트를 평가 안 합니다. 이런 걸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평가 요소가 너무 넓어.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 아프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50견 완치 케이스는 없나요? 50 견도 치료 방식처럼 접근하면 될까요? 자, 50 견은요. 병원에서 사실 50견 진단을 진짜 더럽게 못 하거든요. 왜냐면 50 견이든 충돌이든 어차피 아픈 데 주사 찌르니까 별로 진단에 의미가 없으니까 얘들 진단을 너무 대충 해. 하지만 어쨌든 진짜 관절의 문제, 이제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에 그 관절이 유착이 된 찐 50견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근육의 관점이죠. 근육의 관점에서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뭐 저는 찐 50 견의 완치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아주 많이 좋아지게 만든 케이스는 있지만 완치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관절의 유착을 운동으로 풀 수가 있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게 할 수도 없어. 아주 천천히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통증을 그냥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걸로 쳤을 때는 거의 없애는 수준까지 갔지만 저는 보통 이제 기능이 완전한 거를 완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어차피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방향은 알려드리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해서 만족은 했는데 어쨌든 관절의 유착은 뭐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는 치료를 끌고 가진 않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결론 그냥 할 만큼 해 볼 만큼 해 보고 안 되면은 스톱. 어쨌든 관절 유착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10번 질문입니다. 아 이거 내려간다. 조금 올릴게. 저번에 내려간다 해 가지고. 자,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가 무릎 근처보다 더 내려갈 때, 그러니까 하프에서 풀로 딱 하프보다 더 내려갈 때 무릎이 앞으로 쏠립니다. 힙힌지를 하려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체크할 것 같은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봐야 될 건데 힙힌지를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말은 힙힌지가 일단 안 되는 거지. 힙힌지가 안 되는 말이 뭐예요? 고관절 굴곡 못 시키는 거지. 그냥 고관절 굴곡 일단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체크할 거는 발목 가동성. 이게 결국 이거죠. 내려가는데 앞으로 쏠린다는 말은, 자 여기서 무릎이 앞으로 쏠린다는 말, 이건 뭐예요? 결과지, 결과.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찾는 건데 이게 아마 고관절 아니면 발목의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고관절 발목 가동성 문제 체크, 굴곡 가동성, 발목 가동성 체크해서 요거 잡으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힙힌지가 풀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힙힌지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자, 러닝이 취미인데 고관절 가동성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동성 부분 했는데 큰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발목 가동 체크, 발목 운동도 해 봤습니다. 발목 가동을 체크했는데 발목 운동을 해 봤다는 말은 발목 가동성이 정상이라는 말로 제가 알아듣고 그 뒤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은 뭐 보셔야 되냐면요. 가동성 문제 아니에요. 왜냐? 지금 보세요. 러닝이잖아요. 러닝과 스쿼트를 비교해 봅시다. 스쿼트는 완전 앉아야 되죠. 이건 대놓고 가동성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러닝할 때 고관절 굴곡, 고관절, 무릎, 발목 얼만큼 움직여? 거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동성 문제 아닙니다. 러닝이라는 동작 자체가 가동성을 많이 요구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외전이 많이 안 나온다는 말은 달릴 때 지금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골반이 이제 아마 인지하시는 걸 발끝일 거예요. 발이 밖으로 돌아간다. 보통 오래 달리거나 힘 풀리면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퀴 자꾸 돌아가니까 외회전 되니까 '아 난 내외전이 잘 안 되구나.'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내외전 가동성 문제구나.'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 가동성은 뭐 쪼끔 다르지만 편하게 그냥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닝할 때 뭐 발 내외전, 외외전 회전시키면서 안 달리잖아요. 그냥 앞으로만 달리잖아요. 가동성이 필요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외전 가동성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내가 지금 내외전이 잘 안 되고 고관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고관절의 회전 문제고 이 회전을 유연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정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뭐 가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가동성 운동 해 보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동성 문제 아닌 겁니다. 요거는 내외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서 고관절의 내외전이 잘 잡혀야 돼요. 고관절의 내외전을 잡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허리 다치는 게 광배근 문제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음 일단은 지금 내용 자체가 조금 비약이 돼서 어떤 근거와 어떤 순서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광배근 같은 경우는 광배근과 허리 관계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흉요근막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냥 허리 위치입니다. 허리 위치의 그 근막을 흉요근막이라 합니다. 이게 광배근과 쉽게 말해서 광배근과 허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흉요근막이라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AB냐 BA냐 요런 순서적인 문제도 있는데 뭐 지금 "허리 다치는 게 광배근 때문이다." 요렇게만 딱 문장으로 하면은 쪼끔 비약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요근막의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흉요근막이 광배근이 있으니까 광배근이다."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요. 광배근은 두 개로 파트를 나누세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팔. 팔을 움직이는 팔을 당기는 가져오는 근육으로서의 광배근과 이제 흉요근막 파트죠. 허리. 허리 부분에 붙어 있는 광배근.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으로서 보는 거는 사실 1 번에 해당을 하는 거고 허리 부분의 광배근의 역할은 사실 그 광배근이 붙어 있지만 광배근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위치에는 광배근도 있고 기립근도 있고 요방형근도 있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딱 광배근 하나라고 해석하기에는 쪼끔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딱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체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레그 프레스 할 때 두통이 있대요. 자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두통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 자 보세요. 웃긴 게 상체 운동할 때 막 어깨가 같이 쓰니까 막 그 머리에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체 운동은 괜찮대. 근데 하체 운동할 때 두통이 있다는 말은 우선은 두통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뒤로 뒷골, 뒤두통 같은 경우는요. 후면사슬 문제입니다. 후면사슬. 후면사슬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발바닥에서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 종아리, 햄스트링, 기립근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뒤통수까지 갑니다. 뒤통수에서 뒤통수 머리 위까지 들어가요. 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 뒤에서 이 정수리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근막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공유하냐면요. 텐션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엄청 빡빡하면은 이 종아리는 당연히 당긴 게 그 당김이 머리 위까지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당길 수 있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면 사슬에 대한 긴장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후면 사슬을 이완해 줘야 되는데 후면 사슬이 제가 싹 다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싹 다 풀어야 됩니다. 발바닥, 종아리, 햄스트링, 기립근, 사이의 능형근 요런 건 다 한번 풀어 보세요. 아마 뭐 폼롤러 같은 걸로 딱 마사지 볼이나 했을 때 엄청 아픈 데 있을 겁니다. 걔를 풀어 보세요. 걔를 풀고 나서 두통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다. 그럼 또 싹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요거부터 해 보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14 번. 바벨 견착 시 빈 바벨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흘러내린다. 너무 위치가 아프다. 자 이거는요. 견갑 문제입니다. 견갑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견갑 부인하고 뒤에 뭐 썼어요? 상부 승모근 수축했죠. 상부 승모근도 그리고 당연히 중부 승모근, 능형은 다 수축돼야 됩니다. 그냥 후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승모근이 올라올 정도 수축이 딱 잡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견갑의 후인을 잘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깨 가동성. 뒤로 거 뒤로 걸어야 되잖아요. 뭐가 잘 돼야겠어요? 외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외회전 가동성 떨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깨 가동성이 떨어진 경우는 그냥 어깨가 아프다고 하고요. 지금 밥에 올린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는 후인을 못 합니다. 후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어깨만 뒤로 제낀 거지 이 견갑 사이에 중하부 상부, 중부 승모근 중부가 더 메인이겠죠. 중부 승모근의 수축을 못 쓴 거야. 그래서 못 써서 얘를 잡아야 되고 아니면은 뭐 제일 편한 거는 머신으로 하면 되죠. 머신이나 얹어도 됩니다.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굳이 꼭 빈밥에 얹을 필요는 없잖아. 머신 시켜도 됩니다. 당장 운동시킨다면. 어쨌든 후인 잘 시키면 됩니다. 자 그다음 15번 무릎에서 소리 날 때 통증 없으면은 계속해도 될까요? 아까 위에 7번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렸죠. 요 똑같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16 번. 자 스쿼트 시 외회전 토크 걸기, 일어나면서 엉덩이 앞으로 밀어넣기 등 큐잉으로 동작이 잘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의식적인 조절이라 좋지 않은 방해일까? 아니요. 이게 아니고 무슨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요. 최종은 무의식적으로 좋은 자세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당연히 처음 하는 사람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좋은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퀴잉을 시켜서 동작이 잘 나오면은 잘하신 거예요. 의식적으로 좋은 자세를 만들었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퀴잉을 다 까먹어도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먼저입니다. 최종으로 목표가 무의식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무의식하면 당연히 자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퀴잉해서 자원 자세 잘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다만 요거를 이제 점점 빼야죠. 킹을 점점점 덜어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손목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난대요. 아직까지 통증은 없어요. 근데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권하는데 재활 운동을 병행해야겠죠. 뭐 재활 운동을 병행을 할지 말지는 뭐 보시면 되는데 뭐 물리치료만 권하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도 별로 안 심하면은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한 번만 받아 보세요. 한 번 받아 보고 사이즈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판단을 하실 때 막 10번 20 번으로 사이즈 보면 안 됩니다. 좋아질 거면은 한 번 받아도 쪼끔이라도 좋아져야. 근데 한 번 받아도 효과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2 번, 3번 받는다 해서 절대로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 보시고 사이즈 한번 보세요. 좋아지면은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손목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지를 찾아보세요. 손목의 회전, 안쪽 회전, 바깥쪽 회전, 뭐 손바닥으로 굽힐 때, 손등 쪽으로 굽힐 때 뭐 그런 쪽으로 다 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고 혹시 병원에서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그냥 "소리 나는데 물리치료한다." 이러면 바로 도망쳐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은 손목 얘기만 하셨지만 요것도 크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깨나 팔꿈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자 18번 질문입니다. 무릎 안쪽 통증으로 1년 넘게 고생 중입니다. 처음에는 운동할 때만 아팠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생깁니다.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 안쪽만 아팠는데 지금은 왼쪽 무릎 안쪽까지 아프네요. 그리고 5년 전부터 왼쪽 요추만 아픕니다.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무릎은 충격파 주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일시적일 뿐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 통증, 뭐 무릎이나 어디든 통증이면 뭐라고 했어요? 무릎은 결과 오상작용 요거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뭔가 구멍이 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뭔가 기능이 떨어진 건데 무릎이면 당연히 뭐겠어요? 고관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요추 아프다 했죠. 그럼 왼쪽 허리도 뭐다? 결과. 그러니까 이건 다 고관절에서 왔을 확률이 99% 입니다. 99%. 뭐 고관절에서 어디냐고 하면 또 찾아봐야 되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오른쪽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왼쪽 무릎도 아픕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이 약해서 보상작용으로 오른쪽 무릎을 과하게 썼는데 오른쪽 무릎도 약하니까 못 쓰게 되고 기능 떨어지니까 반대쪽도 아픈 겁니다. 보통 이렇게 퍼집니다. 이거를 갑자기 오른쪽인데 갑자기 왜 왼쪽으로 넘어갔지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보상작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다른 쪽 반대쪽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왼쪽 다 무릎 막가면 어디 막가겠어요? 발목도 막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고관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상생활 수준에서도 아픈 거기 때문에 무릎이 이제 못 버틸 거야. 그 버티다가 버틸 대로 다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무릎 자체의 그 상처도 진행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보상작용의 결과로서 무릎이 고장 난 건데 무릎만 쳐다보고 백날 첫날 충격파 주사 치료 받아도 절대로 안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무릎 쳐다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고관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19 번. 러닝할 때 자 요거 마지막 질문할게요. 요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잘 보세요. 19번 남아 있는 분들은. 무릎에 슬개골이 안 잡힌 느낌이 나면서 1 킬로만 뛰면 아픈데 이것도 발목부터 원인을 잡아야 하나요? 자 모르죠. 일단은 무릎 결과 보상작용. 근데 지금은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슬개골이 안 잡힌 느낌이 나면서. 그러니까 안 잡힌 느낌이 핵심이에요. 이게 보통 어디 문제에서 나타나냐면 슬화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슬화근 검사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슬화근이 이제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얘가 안 잡히면은 뭔가 덜렁덜렁 무릎이 엄청 불안정한 이런 느낌이 나. 뭔가 안 잡히는 것 같아. 뭐 요런 느낌을 딱 하는 게 슬화근의 문제인 경우야. 근데 사실 이 슬화근도 직접적인 문제고 여기에 대한 슬라건도 사실 결과에 가깝고 얘도 결국은 고관절 문제로 봐야 돼요. 뭔가 어쨌든 고관절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무릎에 보상작용을 과하게 쓰면서 슬라근이라는 근육이 먼저 털린 거예요. 슬라그만 잡는다고 해서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물론 슬라근 잡으면은 당장은 바로 잡힌 느낌이 나요. 근데 고관절이 여전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또 그 보상작용 패턴이 또 무릎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약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수락원부터 아마 잡으셔야 될 확률이 높고 고관절이 먼저다. 그럼 러닝할 때는 뭐겠어요? 러닝할 때는 동작이 단순하잖아요, 러닝은. 결국 고관절 굴곡 신전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가는 거는 고관절 굴곡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장요근 검사해 보고 고관절 굴곡 평가하면은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관절 굴곡을 잡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슬락은이 오금이거든요, 오금. 한번 눌러보면 엄청 아플 거야. 뭐 푼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오금을 풀어보세요, 눌러서. 다른 사람 눌러보라 하세요. 아마 비명 지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